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의 증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국정에 어떤 폐해를 가져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비선들을 관저로 들이려다 보니 동선 세탁 같은 떳떳하지 못한 행동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전 조리장의 증언과 관련된 내용, 정책사회부 임도현 차장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장 어서 오세요. 네, 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 채널A가 한상훈 전 조리장의 증언을 통해 밝힌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하죠? 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차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겹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수사 발표 내용에 보면 2013년에 청와대에 무단 출입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횟수는 한상훈 조리장의 이 증언과 많이 다른데 매주 일요일에 들어왔다고 한상훈 조리장은 최근까지 매주 일요일에 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이 180건인데 이 중에서도 다 빼더라도 주목되는 것은 올해 유출된 6건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뭐 장차관 고위직 인선자 자료라든가 외교안보 기밀, 또 대통령 일정 같은 정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 6건이 올해 유출됐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한상훈 조리장이 말한 대로 올해까지 관저를 드나들면서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될 수 있고요. 임기 초반만 했던 게 아니라 임기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출됐다 이런 대통령은 분명히 1차 대국민 담화 때 임기 초에만 일부 연설과 홍보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그게 거짓을 하는 게 사실상 이제 드러난 셈이고 한상훈 조리장의 말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순실과 정호성이 통화를 895회 했고 문자도 이제 1000번을 넘게 했다는 내용인데 2년간이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이것도 전체 압수한 게 휴대폰 8개와 PC 1개. 그 중에서 다 찾지 못하고 2개에서 복원. 이른바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복원된 것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개는 사실은 전혀 안 나온 거죠. 안 나온 거죠.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는 사실 수사 기간도 짧았고 수사 대상에도 한계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대통령도 대면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 특검이 밝힐 것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주로 청와대 관저에서 매주 회의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정호성 비서관이 특별한 역할을 했다면서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호성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두 사람이 나눈 그 녹음도 모두 8개가 나왔고요. 이 휴대폰에서 또 대통령까지 포함한 대통령, 최순실, 정호성까지 3자 대화가 포함된 것도 11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된 것만 그런데 이 의미는 최순실 씨는 매주 일요일 관저에 들어와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배석을 시키는 거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3인방을 빼고 다시 정호성과도 따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 녹음된 내용 안에 다른 목소리는 없고 정호성만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정호성 비서관이 문고리 3인방 중에서도 또 다른 1인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특수관계를 맺었던 단 한 명을 꼽는다면 정호성 전 비서관을 꼽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 그랬을까 유출해보면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은 사실은 이제 총무비서관이나 또는 국정홍보비서관 다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하는 부속 비서관을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정호성 비서관이 해왔기 때문에 가장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따라서 최순실과 대통령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바로 정호성 비서관이 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구속된 사람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봐도 그런 유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것은 3인방 중에 나머지 두 사람은 66년생인데 보니까 정호성 비서관은 69년생입니다. 또 나이가 제일 어린데도 최순실 씨와 대통령을 연결해주는 역할은 가장 막내인 정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렇죠. 해외 순방에도 항상 지근거리에 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또 주목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를 차량으로 태우고 청와대로 단락하게 했던 바로 그 이영선 행정관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청와대로 옮겼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조금 전에도 보도를 간략히 했지만 사실은 최순실 씨는 강남 신사동에 살았고요. 그리고 청와대는 뭐 아시다시피 강북에 있는데 일요일에 들어올 때 강남에서 본인이 운전해서 직접 들어온 게 아닙니다. 최순실 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서 신라호텔까지 왔고요. 또 신라호텔까지 미리 마중 나가 있던 이영선 행정관이 거기에서 최순실 씨를 태우고
청와대까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서 만났다고도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그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예. 거군요. 그러니까 흔히 보는 네. 어떤 그 첩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아하. 수법인데 네. 쉽게 말해서 이른바 이제 007 접선 같은 네. 동선을 세탁할 게 아니냐. 왜냐하면 만일 본인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 씨가 강남에서 청와대까지 들어가는 것이 어떤 그 사정기관이라든가 또는 언론에 포착이 되면 네. 아하.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국정농단과 개입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 본인들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 최순실 본인도 네.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엄중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를 잘 알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아하. 이런 짓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최순실 씨의 동선은 네. 누구보다 이영선 행정관이 잘합니다. 가장 잘 알겠죠. 그런데 이영선 행정관은 또 한상훈 조리장과도 가깝습니다. 아, 네. 그래서 평소에 이영선 행정관이 한상훈 조리장에게 형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아하. 그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의 중 할 때 딱 열고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러지. 이영선 비서가 그러죠. 형 조용히 좀 해. 예, 저에게 뭐냐면 네. 네.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문을 폐쇄해놓고 내부에 있는 응접실에서 3인방 문고리와 최순실 씨가 회의를 하다가 아, 이 한상훈 조리장이 원래 학창시절에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군요. 성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 목소리가 네. 내실까지 다 들린답니다. 아, 그래서 그때 폐쇄했던 문을 안쪽에서 잠궜던 것을 열고 음.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그럼 말했다는 이영선 전 건데 행정관이 거기 동석한 건 아니에요? 동석한 건 아니지만 네. 최순실 씨를 관저까지 데려다 주고 네. 회의를 하는 동안 옆에서 식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다 지켜봤던 건데 그렇군요. 따라서 최순실 씨가 얼마나 자주 또 어떻게 국정농단에 개입하고 대통령을 만났는지는 바로 이 수요일에 지금 청문회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정이 돼 있죠? 예. 네. 여기에 나온다면 이영선 행정관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느냐 이것도 초점입니다. 네. 네, 결국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하면 원래 네.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서 공식 라인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를 했어야 됐는데 네. 그게 아니라 관저에서 이른바 관저 통치를 하다가 이런 사태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결국 증언을 들어보면 네. 대통령이 집무한 것이 본관 집무실이 아니라 대부분 관저에서 집무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일단의 그 단면을 보여주는 한상훈 조리장의 또 증언이 있는데요.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관저가 아닌 본관에 식사를 낸 적은 아니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예. 단 한 번도 네. 없다고 하네요. 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업무를 하다 보면 네. 일이 많고 또는 회의가 길어지다 보면 뭐 수석 비서관이나 일반 비서관들과 회의를 하면서 점심이나 저녁을 본관에서 먹는 경우가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이전 정부는 그런 일이 많았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조리장이 관저에서 본관까지 음식을 해다 나른다라고 하는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네. 쉽게 말해서 본관에서 아랫사람들 즉 그 수많은 전문가들의 집단 아닙니까? 네. 네. 그 유능한 그 행정관 비서관들과 같이 회의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식사 스킨십이 없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소통도 안 됐을 것이고 네. 또 중요한 국정 통치 철학도 공유가 안 됐을 것이고 뭐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과연 창조 경제가 뭐냐 네.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지 그게 않았습니까? 뭔지 아직도 잘 모른다. 그래서 내부 관계자들도 이 기자들이 물어본 설명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역추적해보면 그때 왜 대답을 못했는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 대통령의 공식 라인이 아닌 이런 비선 라인과 관저에서만 네. 통치를 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상훈 전 조리장 예. 채널 A하고 굉장히 어렵게 입을 열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썼던 서약서, 그러니까 근무 중에 알았던 비밀을 밖으로 누설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서를 쓴 것 때문에 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한상훈 조리장은 본인의 행위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내심 걱정을 많이 했고 네. 네. 병원에서 수액을 맞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요? 예. 네. 그래서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물론 용기를 내서 어떤 이 국정농단의 의혹을 밝히고 예. 이 혼란을 좀 어떻게 추스리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진실을 밝혔는데 네. 이것 때문에 자신과 가까웠던 청와대 안에 있던 그 여러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동료들이 동료 계속- 직원들이 예. 다치지 않을까 걱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많이 두렵죠. 원래 청와대 직원들은 이제 사직할 때 그런 이제 뭐 보안 서약서 같은 거 그런 절차를 받거든요. 뭐
그 내용은 뭐 국가기밀누설 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좀 당연히 민감한 상황이라는 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저희가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봤는데 네. 아, 그렇군요. 상당히 이거는 한상훈 조리장이 어떤 보복을 당하거나 다쳐서는 안 되는 일이다.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약간 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만 아니고 그 사람을 매도하는 행동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니까. 그런 일에 종사하시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데에서 참 용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용감하십니다. 네. 다 응원하고 용기 있는 있네요. 행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여러 그 외교, 국방, 안보 또 국가정책의 기밀을 유출한 당사자는 한상훈 조리장이 아니라 아니라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이 먼저 최순실이라는 비선을 통해서 유출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나온 게 밝혀진 것만 180건의 문건 아닙니까? 따라서 오히려 이번 일로 용감한 양심선언한 한상훈 조리장은 사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요. 네. 거꾸로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가는 아마 국민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네, 공익을 위한 제보 반드시 보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임도현 차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